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76회 실무 수행을 각자 해보셨는데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이한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 5번이 일반 거래자료 입력 문제 5번. 아, 5번 문제.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해가지고 기부금 영수증이 증빙으로 있고 자료 설명에서 뭐라고 했느냐. 4월 20일 재단법인 목양양로원에 상품을 현물로 기부했다라고 했습니다. 상품을 기부한 문제,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게 이제 그 실무수행 유의사항에 있는 타개종 대체거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타개종 대체거래. 그래서 이거는 대변의 상품 적용 코드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손익계산서가 제대로 만들어지거든요. 자, 우리 회사 상품을 현물로 기부했을 때 거래자료 입력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전표에다가 날짜가 4월 20일이었죠? 4월 20일. 차변에 기부금 금액은 상품의 원가 300만 원으로 비용 처리하고요. 대변은 상품 146번 상품인데 적요에다가 이 코드 있죠.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이걸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아주 띄엄띄엄 나오는데 76회에 출제를 했네요.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기부금이나 접대비나 독립생비나 이런 상품을 판매 외에 비용으로 지출할 때 우리가 이것을 타계정 대체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변의 상품을 꼭 적용 코드 8번 넣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네, 이렇게 했으면 됩니다. 또 네, 이건 아주 예, 최근 문제 중에서 출제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분이 평가 문제, 76회 평가 문제 28번의 질문이 뭐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이 질문하기를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는 문제인데요. 제2기 애정신고 기간의 전자, 매출 세금 계산서의 매수는 몇 매인가 하는 건데요. 예, 저는 지금 요 실무 수행을 이기 예정에 해당되는 것들이 문제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아,
거래들이 7월 거래, 9월 거래 이랬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입력을 안 했습니다만은 화면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세금계산서 합계표니까 부가 같이 된 부속 서류에 두 번째 있는 메뉴이죠. 세금계산서 합계표이고 그 다음에 이게 예정이니까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하고 정기신고해서 엔터해서 작성한 다음에 전자매출 세금계산서의 매수를 물어봤잖아요. 매출은 위에 있는 거고요. 전자 매수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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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혹시 다른 분은 여기에 13매 나와 있는 분 있나요? 없으신가요? 네. 11. 만약에 제게 맞다면 11이 답이 됩니다. 네. 28번은 그런 내용이었고. 자, 그러면 76회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더 이상 질문 없으시고요. 77회로 넘어가서 이론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7회 이론 1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중 회계의 주요 질적 특성 중에서 신뢰성의 하부 개념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신뢰성의 하부 개념 세 가지를 외울 때 표, 검, 중이라고 외우지 않습니까? 네, 표, 검, 중.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번 예측같이 이거는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 목적 적합성 하위 질적 특성 외울 때 예피적 이렇게 외우죠. 예피적 예측같이 피드백같이 적시성. 자, 이런 문제 아주 잘 나오니까요. 신뢰성, 목적 적합성, 하위 개념 세 가지씩 있는 거 꼭 암기하시기 바라요. 다음에 2번 문제.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손익계산서 문제입니다. 1번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네, 여기서 유용한 정보라는 것은 경영 성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고요. 다음 2번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맞죠? 다음에 3번 상품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당기 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으로 계산한다. 맞죠? 다음에 4번 당기 상품 매입액에는 매입 애누리와 매입 환출, 매입 운반비를 차감하여 순 매입액을 계산한다. 이거 틀렸네요. 우리 순 매입액은요.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빼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 환출도 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빼는 게 매입 할인을 빼죠. 매입 할인. 자, 매입시 운반비는 더해야 됩니다. 매입시 운반비는 상품의 취득 원가에 합산해야 돼요. 차감할 사항이 아니고 매입시 운반비는 상품에 가산해야 됩니다. 매입 금액에 가산해야 될 것이고 빼줘야 되는 것은 매입 할인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다. 다음에 3번을 보시면요. 주식회사 한공이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이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네,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아까 재고자산 4번에서도 상품의 취득원가에 운반비 같은 걸 다 포함하듯이 기계장치, 즉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 구입대금 외에 관련된 모든 구입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시켜야 돼요. 자, 기계장치 1,500에 설치비 포함, 운송비 포함, 시운전비까지 다 포함하면 돼요. 네. 시운전비까지 기계장치 취득원가에 포함해주면 돼요. 다 더해주면 답이 얼마인가요? 2,000에다가 아니 1,550, 1,950, 200 아니 2,050인가요? 아니 1,595만 원에다가 1,630이요? 네, 이거 하여튼 다 더하면 됩니다. 다음에 4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금융자산 중에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자산까지를 현금부터 시작해서 예, 현금부터 시작해서 금융자산 중에서 취득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자산까지를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거든요. 자, 보통예금 언제든지 현금이 될 수 있죠. 당좌예금도 마찬가지죠. 3번 취득시 만기가 4개월 이건 안 되죠. 3개월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발행한 수표 이건 현금이에요. 4번은 네, 현금이 현금성 자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요.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은 50만 원입니다. 주식회사 한공이 24년 말과 25년 말, 그러니까 전기말과 단기말, 재무상태표 관련 계정이 다음과 같을 때 25년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비용은 얼마냐. 네. 이 문제가 가끔은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왜 출제하는지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 손익계산서상의 이자 비용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죠? 발생주의에 의한 이자 비용이죠. 발생주의. 그러니까 25년도에 해당되는 이자 비용은 50만 원인 거예요. 기간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이 발생주의 회계를 하느라고 관련된 개념 과목이 미지급 비용이라는 개념 과목이 생기게 돼요. 미지급 비용. 여기서는 미지급 이자겠습니다. 이자 비용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문한 것은요. 현금주의로 25년에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비용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봐라. 전기말 미지급 비용은 15만 원이었고 단기말 미지급 비용이 13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길게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전기말 이자 비용은 단기에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단기말 이자 비용은 단기에 해당되지만 아직 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미지급 비용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자, 손익계산서에 있는 발생주의에 의한 이자 비용, 이 50만 원에다가 전기말 이자 비용, 아니죠, 미지급 이자, 즉 미지급 비용이에요. 이거는 더해줘요. 단기에 현금으로 나간 거니까. 그 다음에 빼기, 단기말 이자, 미지급 이자, 이거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현금이 안 나간 거. 그거는 다시 빼줘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상에 있는 이자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한 이자 비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전기말 미지급 이자는 더해주고 단기말 미지급 이자는 빼주면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5만 원에다가 13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52만 원인가요? 답이 3번이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 어쩌다 한 번씩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77회 응시했던 사람들은 아마 이론에서 이 5번 문제를 만나가지고 기출문제에서 풀어보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 5번 스타일의 문제가 지금 과거에 전혀 출제가 안 됐던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몇 번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문제예요. 그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아마 놀랬을 거예요. 5번 문제. 다음에 6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개념 과목 맞추는 문제죠. 주식회사 항공이 업무 일지의 일부이다. 가와나의 회계 처리할 때 개념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뭐냐? 정기 간행물 구독료, 도서 인쇄비죠. 그 다음에 나는 뭐냐? 영업부 직원 서비스 능력 향상 교육, 교육 훈련비죠. 그래서 도서 인쇄비, 교육 훈련비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7번은 어떤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12월 31일 결산 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네. 결산 문제죠? 소모품 정리 문제 자주 나오네요. 25년 5월 1일 소모품 1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구입한 소모품을 전액 자산 처리했다. 지금 5월 1일 날 소모품 100만 원이 기말까지 자산으로 잡혀 있다 이 말이죠. 즉 소모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계정과목은 소모품이에요. 그리고 12월 31일 소모품 미사용액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요 100만 원을 20만 원으로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변에 소모품 80만 원 감소시켜야죠. 자산 감소 80만 원. 차변은요? 이게 왜 없어졌을까요? 사용했으니까 없어졌죠? 사용한 것은 소모품 B죠? 소모품 B 80만 원. 비용 발생. 이렇게 결산 수정 분계를 해주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소모품 미사용액이 20만 원으로 합계잔액사항표에 소모품 잔액이 20만 원으로 표시되겠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에 있습니다. 네, 요 앞에 76회인지 75회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산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 실제 결산 문제에 소모품이 합계잔액 시산표 보니까 잔액이 200만 원이더라고요. 200만 원. 그런데 재고조사해 보니까 110만 원이라고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90만 원을 비용 처리했죠. 차변의 소모품비 90만 원, 대변의 소모품 90만 원. 그 분계 우리가 오늘 중에 몇 교시인가 했죠, 그거. 예. 그거 같은 문제예요, 7번. 그 다음에 8번부터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는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 사람은 소비주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영세율 제도를 두고 있다. 맞습니다. 우리 영세율 제도는 소비주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고, 면세 제도는 뭘까요? 면세 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제도예요. 네. 자, 면세 제도는 부가가치세 역진성 제고. 그 다음에 영세율은요, 소비주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자, 해서는 맞았어요. 현진이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에 해당한다. 틀렸네요. 우리 부가가치세는요, 담세자,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가 부담하고요. 그런데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가 납부하고 있어요. 서로 다르죠?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금을 간접세라고 그러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대표적인 세금이죠. 직접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음 교재에서 배우는 이제 소득세. 소득세는 직접세.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현진이가 잘못 설명을 했어요. 답은 현진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간접세라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달라. 네, 동현이가 맞았고요. 그 다음.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네, 그렇습니다. 수진이도 맞습니다. 다음은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네, 옳지 않은 거 찾아볼까요? 각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맞았고, 2번 총괄 납부 사업자의 경우 규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한다라고 했는데 틀렸네요. 총괄 납부 사업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납부만 총괄해서 하는 거고요. 신고는 사업장별로 각각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2번이 답이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3번을 보시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네, 영세율 사업자가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 가산세 적용은 확정신고 때만 적용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가산세 적용을 하지 않고 신고해야 돼요. 맞았어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옳지 않은 건 2번. 다음에 마지막 10번을 보면은요. 다음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이랬어요. 네, 과세 표준을 밑에 3개를 보여줬는데 맨 첫 번째 수출액 2천만 원. 네, 수출도 과세 표준입니다. 세율이 영세율인 거고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국내 매출액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공장 처분을 했는데요. 4천만 원에 토지분이 1천만 원이고 건물분이 3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의 공장을 처분했으면 토지는 면세제화니까 과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아니고 건물은 과세제화죠. 그래서 건물분 3천만 원에 대한 부가세 300만 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2천만 원 더하기 5천만 원 더하기 3천만 원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3번 1억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77회의 이론 문제를 쭉 정리를 해봤는데 5번에서 좀 색다른 그런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다지 새로운 문제라고는 볼 수 없어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